5과목 마지막 과목 심리상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상담은 제일 쉽습니다. 81번 갑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현대사회가 어쩌고 혼란이라는 뜻을 아노미라고 합니다. 혼란 나왔으면 아노미 현상이다 라고 해서 말 그대로요. 혼란이란 단어가 아노미다. 아노미 이론 딱 떨어지죠. 82번 갑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 또는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불성실하게 임하면 잘 다독거려서 성실하게 해야죠.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해서 중단, 종결 이러면 안 되죠. 네. 이 문항 문제입니다. 83번 갑니다. 정신분석에서 내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오랫동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오리집 가면 금방 먹으려면 오리구이 먹어야죠. 오랫동안 익힌다. 오리 훈제죠. 이것이 예약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익혀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통찰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훈습이라고 합니다. 84번 갑니다. 한갈망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 디귿이네요.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앞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세로토닌 또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스트레스 우울증과 관련 있는 건데요. 여기도 노자가 들어가네요. 노르트립틸린 뭔지 모르지만 앞에 노자가 들어가면 스트레스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한갈망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번 갑니다. 백인지적 왜곡증 개인화. 개인화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치 나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관계가 끝나버린 건 모두 내 잘못이야. 뭘 모두 내 잘못이에요. 네 잘못도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또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이 자기 자신을 부여하는 것 이걸 개인화라고 한다.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둘이 친구가 지나가는데 얘기하다가 딱 끊겼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지나가요. 대화가 끊겼어요. 니들 나 흉보는 거지. 니들 나 욕했지. 그러면서 막 그냥 시비 걸고 이런 건 다 개인화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본인과 연결시키는 거. 86번 갑니다.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에서 직업과 관련된 개인 발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은 직업 상담사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처음으로 우리 임상 심리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직업 포부가 나이별로 발달되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눴는데요. 심성사내, 키워드가 심성사내, 힘센 사내. 고트 프레드슨은 여자거든요. 이름은 남자 같지만 여자입니다. 격음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세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힘센 사내를 좋아한다.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가치입니다. 복이 없으니까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 또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에 따라서 이 4단계로 발달되더라. 힘과 크기 지향성은요. 보통 애들 3세, 5세 애들 너 커서 뭐 될 거야? 나 군인, 대통령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과 크기에 따라서 직업 포부를 선호한다 이겁니다. 근데 6세, 8세 성역할 지향성 유치원 가죠. 유치원 가서 놀이할 때 남자는 나는 의사, 여자는 나는 간호사 이런 성역할에 따라서 또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이겁니다. 또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제 9세, 13세 초등학교 가죠. 초등학교 같은 게 누가 대빵해요? 선생님이 대빵해요. 그래서 이때 너 커서 뭐 될래? 나 선생님 할래요. 선생님이 제일 가치가 크다 해서 사회적 가치 지향성으로 포부가 발달되다가 이제 중딩 가서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이제 나하고 맞는 것으로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그래서 힘센 사내 고트 프레드슨 개인 선호는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처음 나왔으니까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내 고트 프레드슨 확인하시고요. 87번 갑니다.
내담자에게 바람직한 목표형 등을 설정해두고 그 행동 근접하는 행동을 보일 때 단계적으로 차별적 강화, 단계적으로 차별적으로 목표에 대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겁니다. 단계적이다. 단계적인 촬영하는 걸 우리 병원에서 무슨 촬영이라고 그래요? CT 촬영이라고 하죠. CT 촬영할 때 뭐 어떤 주사 맞죠? 조영제 맞습니다. 조영제. 왜? 잘 보이라고요. 이렇게 단계가 잘 보이라고. 조영제. 그래서 여기도 행동 조용이다. 행동 조용을 다루면 행동 조성이다. 단계별로 나눠서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거. 행동 조용, 행동 조성이다라고 보고요. 임상적 상황에서 활용되는 체면에 관한 거리가 먼 것은 체면, 레드선, 체면 상태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치료자에 의해서 형식을 갖춘 체면 유도만으로 뭐뭐만 시험 문제를 문항을 읽을 때 뭐뭐만 항상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뭐뭐만 여기도 삑살이죠. 벌써 이게 또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형식을 갖췄든 안 갖췄든 형식을 안 갖추고 자연스럽게 체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형식을 갖췄든 안 갖췄든 체면 유도로 만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89번 갑니다. 가족치료 주된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가족치료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가족치료가 이제 점점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가족치료에서는요. 특정 가족 구성원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나, 어떻게 맥락을 이어가나. 그래서 특정 가족 구성원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족의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90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직명기법은 낯뜨거운 겁니다.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직구 날려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서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누구 씨는 말씀과는 달리 얼굴이 굳어져 있고 목소리가 떨리는군요. 지금 목소리 떨고 있네요. 떨고 있죠? 이렇게 돌직구 날렸죠? 직면이다라고 보고요. 91번 갑니다. 중학교 교사인 상담자는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는 처음에 하는 겁니다. 구조, 상담 초기 처음에 하는 거, 집을 지을 때 처음에 기초공사하는 거, 이걸 구조화라고 그래요. 틀린 건 구조에.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의 원칙을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정부는 내담자의 솔직한 자기 개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상담 관계 신뢰성을 충분히 형성한 후에 알려준다. 웃기지 마라. 비밀 보장의 한계는 처음부터 손을 딱 거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알려줘야죠. 처음에 구조할 때 비밀 보장의 원칙은 이렇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비밀 보장에 한계가 있고 딱 처음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와 처음에 선을 그어야 된다. 92번 갑니다. 청소년기 자살의 위험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습관적으로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저항을 보이는 경우. 습관적으로 부모에게 반항이나 저항을 보이는 이런 행동이 청소년기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습관적으로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저항을 보이는 애들이 자살의 위험성은 높겠죠. 불만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저항을 보일 때 자살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93번 갑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 내담자에게 제공할 만한 동기 강화 상담입니다. 동기 강화. 주창대화라고 나왔습니다. 주창대화는요, 주구장창 혼자 말하는 겁니다. 진짜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주창대화. 이 용어만 알면 쉬워요. 주구장창 혼자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한 겁니다. 이건 동기 강화가 아니죠. 진상이죠. 그래서 주창대화는 동기 강화 훈련이 아니다. 답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문제입니다. 주구장창 혼자 얘기하는 거, 주창대화. 제가 술 좀 마신 것 때문에 아내가 저를 이곳에 남겨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군요. 그녀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방에 불러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마음을 반영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고 재구성하고 초점을 옮기고 싶은 마음, 이런 이제 변하고 싶은 마음인데 주구장창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94번 갑니다.
특성 요인 상담. 특성 요인 상담하면요, 진로 상담의 뿌리입니다. 즉 진로 상담의 효시다. 진로 상담 어디에 현장이죠? 학교입니다. 학교 누가 있죠? 교사와 학생이 있죠. 지시적 상담입니다. 지시하려면 그냥 지시하는 게 뭐예요?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 검사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의 정서적 이해에 초점을 한다. 웃기지 마라. 객관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95번 갑니다. 학습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습 상담 또 나왔네요. 학습 문제에 무관한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회피하도록 한다. 웃기지 마라. 학습 상담은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환경, 심리적 문제 다각도로 파악해야 한다. 96번 갑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과정 7단계. 이거 7단계 일부러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대상으로부터 경험을 표현했어요. 그럼 4단계는 뭐가 돼요? 4단계 보면요. 경험을 표현했으니까 앞에 보여? 4단계니까 3단계가 경험을 표현하니까 4단계는 더 유연한 경험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단계가 경험 표현, 4단계는 더 경험 표현.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이거 7단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97번 갑니다.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지켜야 할 시행 지침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체크하면요.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임을 감안한다. 당연하죠. 성폭력은 자기결정권의 침해다. 라고 보고요. 98번 갑니다. 상담 시 내담자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가 잘 듣고 있다고 항상 또 나왔네요. 항상은 아니다. 항상 반드시 뭐뭐만 그런 글자 나오면 삑살입니다. 이 답을 맞추는 것도 기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령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스킬, 기술도 중요합니다. 뭐뭐만, 항상, 반드시, 절대적 이런 말 나오면 다 삑살입니다. 99번 갑니다. 다음은 가족상담 또 나왔네. 가족상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족상담이 안 나오다가요. 원래 가족상담 치료기법은 이제 사회복지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사에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라고 해요. 경험적 가족치료. 또 보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세대 가족치료. 다세대. 세대가 다세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 나 이렇게 세대가 3대죠. 3대 다세대 치료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 치료로 해서 의사소통 관계,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 또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가족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대신에 공간적 배열, 이런 배열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알아보는 거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데요. 답은 가족 조각이에요. 처음 나왔지만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건 가족 치료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족 조각은요, 이 가족이 구성원이 있으면 가족, 우리 왜 그 장기 말고 서양 장기 있죠. 이렇게 모양, 체스인가요? 서양 체스 하는 것처럼 이 가족 관계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요. 아버지하고 친한가? 엄마하고 친한가? 나는 아버지하고 친해. 그러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나는 동생하고 친해. 그럼 동생하고 마주보고 있고. 안 친한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고. 조각,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든지, 마주보고 있다든지, 거리가 가깝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이 가족 구성원의 친밀도를 알아보는 걸 이걸 가족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배열, 즉 공간적 배열, 체스처럼 이렇게 체스처럼 가족의 이름을 써놓고 이 거리 또는 또 위치, 마주보고 있냐, 등을 돌리고 있냐, 이런 공간적 배열, 신체적 표현 이런 걸 보고 친밀도를 알아보는 거, 이걸 가족 조각이라고 한다. 가족 조각,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잘 나오는 건 보엔의 다세대예요. 다세대. 다세대는 3대입니다. 3대에서 엉켜 있으니까 이 분화가 안 돼 있어요. 분화.
자아 분화가 안 돼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야 되는데 3대가 엉켜 있다 보니까 이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분화가. 이게 자아 분화가 안 돼 있다. 이걸 뭐냐면 삼각관계가 이루어진다. 삼각관계. 할머니가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고 뭐 세대간이 3대간이니까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걸 탈삼각화라고 합니다. 탈삼각화를 다른 말로 자아가 분화되어야 된다.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래서 자아분화, 탈삼각화 이런 거 나오면 다세대 가족치료다. 그래서 이것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까지 좀 심화학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번입니다. 심리치료의 발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최초의 심리클리닉. 이거 우리 나오죠. 위트가 많은 사람 위트머. 그래서 제임스가 아니다. 위트머다. 이거는 쉽습니다. 교수님, 제임스는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위트머 최초의 심리클리닉을 설립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회차 필기 강의도 마쳤습니다. 기출에 집중하시고요. 기출의 문항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 여러분의 합격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